없는 것 없이 다 판다. 요즘 창업 대세 온라인 쇼핑몰. 아이템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 그래서 알료창업에서 준비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승 전략.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보다 돈은 적게 들이면서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대세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A부터 Z까지 오늘 알료 창업에서는 여러분들께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갑입니다. 이철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정말 온라인 쇼핑을 빼놓고 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쇼핑몰 트렌드는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온라인 쇼핑몰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어요. 아하. 대형화되고 있고, 그 대형화라는 건 이제 그걸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네. 큰 업체들이 그렇죠. 주체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개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네. 형태로 바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판매 예측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소비자가 들어와서 사고 싶은 걸 사는. 근데 이제 경쟁력이 생기려면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이미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 뭐 사러 들어왔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야지만 경쟁력이 생기는 시대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에 특화된 현상이긴 하지만 요즘 그 N사, 네. 예, 우리나라의 이제 큰 포탈 N사. 딱 검색하면은 그 네, 쇼핑 그 제품에 대해서 그렇죠. 쫙 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검색 시장 점유율이 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쇼핑의 강화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를 쇼핑몰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N사가 사실은 이제 검색을 하면은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가격 비교도 되고 뭐 이제 각 온라인 쇼핑몰에 다 연결도 돼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여지껏 온라인 쇼핑하면 떠오르는 것은 사실 뭐 쿠땡, 위메땡 뭐 이런 커머스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간에 역시 판매자는 판매자가 목적이 되는 거고요. 소비자는 좀 더 현명한 소비를 이제 목적이 되겠는데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소통과 그다음에 혜택이 좀 얼마나 가져가 있는지, 그다음에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좀 맞춤형식, 소비자에게 좀 더 공격적인 접근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검색 엔진을 보게 되게 되면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검색하게 되면 그 창을 닫고 이제 차후에 다시 그걸 검색했을 때 그와 유사한 상품들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죠. 즉, 이걸 바로 이제 쇼핑의 이제 AI템스라고 하는데, AI와 이제 아이템스가 이제 접목되는 단어이긴 한데, 좀 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좀 더 쉽고 빠르고 효율적이며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품을 계속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온라인 쇼핑몰 하면 커머스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의 온라인 커머스들이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B2B와 B2C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B2B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즉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가 되겠고요. 사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들은 뭐냐면 B2C입니다. 비즈니스, 기업이 소비자들한테 그렇죠. 판매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B2C는 알고 있다시피 뭐 N사의 스토어가 되겠고 또 뭐 오픈마켓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사실 생활 속에 자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O2O가 있는데,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혹은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는 뜻으로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나서 오프라인에 가서 픽업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하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배달업이 되는 거죠. 주문해서 픽업하게 됐을 때 모 피자는 20%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카크택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O2O라고 하는 거고요. O4O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약간 생소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확대가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컨대 아마존 하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 여기는 무인 마켓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켓이 있는데 사람이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구하는 어플을 소비자가 설치를 한 다음에 본인의 QR코드를 생성한 다음에
매장에 입장합니다. 네. 입장한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마음껏 쇼핑을 하는 거죠.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네. 뭐 그런 업체들은 워낙 크니까. 근데 네. 조금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장단점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개인 창업자들이 쇼핑몰을 오픈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개인 쇼핑몰을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고 네. 있는데 개인 쇼핑몰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자사몰입니다. 네. 내가 쇼핑몰을 하나 구축을 한 다음에 이제 판매 활동을 그렇죠.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내가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엔 판매 수수료가 없죠. 이것 또한 네.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판매 수수료가 없고 내 것이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가 없다는 거. 네. 네. 그리고 회원을 가입을 통해서 고객의 DB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이렇게 소비자가 디자인 역할이 높다고 한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상세 페이지가 늘면 늘수록 거기에 비용이 비례해서 늘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시안 작업을 1차 시안하고 나서 보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피드백 작업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게 됩니다. 그런 걸 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백화점이 있는데 그 안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한다. 네. 이런 샵인샵. 것처럼 예, 샵인샵. 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종합몰이라든가 또는 오픈마켓과 같은 우리가 이제 입점해서 네. 창업할 수 뭐 있는 잘 팔면 파워 딜러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있는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뭐 마켓이라든가 네. 옥션, 네. 파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오픈마켓이라고 하고요. 종합몰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시계몰, 네. 롯데몰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종합몰인데요. 자 어쨌든 이름의 형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내가 직접 쇼핑몰을 안 만들고 누군가 크게 만들어 놓은데 내가 입점해서 거기에 있는 시스템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내가 초기 투자비는 아마 틀림없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별도로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죠. 기본 포맷들이 있으니까 틀에 들어가서 그 틀을 그대로 잘 응용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무래도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아, 수수료. 네, 수수료가 이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화 시키는 거에 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게 더 적합한가 이거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소비자들은 너무 소비를 똑똑하게 합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색 다 해보고 같은 제품이면 여기 들어가서 리뷰 보고 다 확인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창업자분들이 사실은 이 마진율이 너무 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수료를 또 띄워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뜁니까? 온라인 쇼핑몰은 수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상품 등록 비용, 상품을 올리기 위한 등록할 때 필요한 비용이 들고 이 상품을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을 유지할 때 필요한 상품 유지 비용도 들고 판매가 되면 또 판매 수수료가 나오게 되고요. 또 결제하면 또 결제 카드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뜯어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런 플랫폼들 구축하는 업체에서도 최소한의 뭐 인건비와 운영비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마진을 그렇죠. 사실 이거 광고 비용이 수수료가 높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판매가 된다는 역으로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판매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판매 보장이 잘 되면 될수록 판매 수수료 같은 것들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를 많이 내더라도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데 가서 장사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확인할 수는 맞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소비자 중심적으로 일단 먼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걸 팔고 싶은데 어디다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게 가장 유리할까? 그러면은 일단 내가 소비자 관점에서 구매하기 위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검색하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런 걸 많이 사고 이런 걸 파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아, 여기가 훨씬 더 매출이 높겠구나. 그런데 매출이 높아도 수수료 많이 떼고 남는 돈과 여긴 수수료 낮은데 대신에 적게 팔리고 그래서 빼고 남는 돈과 이게 어디가 많이 남는지를 이제 아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수료가 아까워도 한 달 기껏 팔아봤자 100만 원 팔리는 데하고 수수료가 높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팔리는 데가 있다면 당연히 자기 제품이 어디에 맞는지를 찾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